자, 제프 딘이라고 구글에 영웅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거든요. 영웅이 퇴사를 한다고? 네, 그래서 제프 딘이 최근에 YC 스타트업 스쿨 행사에 나와서 한 톡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샘 알트만, 젠슨 황,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톡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딘. 제프 딘 누군지 알아요? 제프딘 그 어록 많잖아요. 그 제프딘이 뭐 그거 너무 많은데 그 C++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컴파일러부터 만들고 뭐 약간 이상한 막 많잖아요. 제가 찝을 수는 없는데. 일단 구글의 이제 거의 초기 멤버 중 하나시고 제프 딘이 말하는 알아야 하는 숫자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뭐죠? latency numbers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L1 캐시는 몇 나노 세컨드가 걸리고 메인 메모리에 갔다 오려면 몇 나노 세컨드가 걸리고 SSD에 가면은 몇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고 이런 숫자들 프로그래머라면 알아야 하는 숫자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어쨌든 제프 딘이 맵 리듀스라는 창시자 같은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충 다 압니다, 이거 원래. 왜냐면 저는 컴퓨터 아키텍처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배우긴 했습니다. 저는 L1 캐시, L2 캐시 뭐 저 CPU에 달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CPU 안에 있는 겁니다. 숫자를 근데 저 매해마다 알아야 된다고? 매해마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대충 시간의 스케일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 안에서는 나노세컨드 단위, 메모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순간 100배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SSD에 한 번 또 갔다 오면은 훨씬 더 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궁금한 거, 재밌는 거 중 하나는 그 디스틸레이션. 지금은 디스틸레이션이 너무나 그 대중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이 디스틸레이션 연구를 2014년에 했었는데 립스가 아니라 뉴립스인 것 같은데 뉴립스에 아마 이 페이퍼를 뉴립스 옛날 이름이 닙스예요. 그래요? 아세요 그거? 몰랐습니다. 닙스인데 닙스가 그 약간 젖꼭지 있어서 네. 진짜예요. 그래요? 니플이 젖꼭지잖아요. 네네. 닙스가 그 은어여서 네. 바꿨어요. 그래서 뉴립스를 바꾼 거예요? 진짜예요. 꽤 가장 1티어 학회 이런 느낌이죠. 그쵸? 네, 맞아요. 방금 거에 딱 쇼츠감이다. 쇼츠가게. 오케이. 화석 인증 쇼츠야 이거. 디스틸레이션 연구를 이때 냈었는데 리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프딘이 논문도 썼어요? 논문 엄청 많이 썼어요. 제프딘이 뭘 많이 했네. 나는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개발하는 걸로도 알았는데. 제프딘, 텐서플로우, TPU. 근데 아무튼 제프딘은 그 진짜 구글의 구글 에즈도 아마 만들었을 거고요. 그 구글 진짜 서치 엔진에 엄청 큰 기여를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제프딘이 어쨌든 퇴사를 합니다. 네. 퇴사를 하고 디스커버리 룹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러 가요. 네. 디스커버리 룹. 여기 이제 피치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저게 스타트업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또 투자 받으려고 하는 어떤 피치 덱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피치 덱에 보면 이제 코파운더가 이렇게 4명이에요. 그러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네. 제프틴, 산제이, 꺽이랑 오리오 비널스. 네.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여기 이제 구글 서치. 근데 저게 피치 덱이다. 피치 덱에 이제 특정 페이지. 구글 서치, 에즈, 뉴스, 트랜슬레이트, 제미나이, TPU, 인프라, 맵리듀스, 빅테이블, 구글 파일 시스템, 텐서플로 뭐 시퀀스, 워드 투백. 네. 와우. 장난 아니죠. 디스틸레이션, MOE, 친칠라, 알파스타, 알파폴드 다 있죠. 이게 이제 팀이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네요. 이거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구글 스칼라에서 랭킹 딱 매기잖아요. 첫 페이지에 저 사람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딱 매기잖아요. 네. 1등 제프딘. 일황. 네, 일황이다. 그래서 그냥 피치 덱의 그 한 페이지 제목이 Strong Expertise in AI and System인데. 근데 디자인이 왜 저래요? 저희 피치 덱 디자인이 그냥 퍼렇고 그냥. 저 이제 디자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와.
스트롱 엑스퍼타이즈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도 반박 불가한. 저기 댓글도 하나 보시면 디스커버리 루프 공홈 가보니까 프론트엔드가 레전드급 슬롭. 슬롭이라고요?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요?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깔끔한데요? 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생각보다 심플한데요. 레전드급 슬롭인가요? 저는 저희 홈페이지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도 괜찮네요. 다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아니면 요런 느낌이 이제 그 디자인 AI 디자이니스트? 아 모르겠어요. 이제 뇌가 이 AI가 만든 디자인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이제 슬롭이고 뭐가 아닌지 좀 잘 모르겠고 그냥 딱 이 사진만 딱 보고 오케이 얼굴만 딱 봐도 오케이 이런 느낌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진짜 꽤 많으시거든요. 네, 아마 제프틴 60년대생이실 거예요.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창업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떨까? 이게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한 분 한 분들은 다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오늘 그러면 제프딘하고 또 누구 얘기해요? 자 이게 YC에서 스타트업 스쿨이라는 행사를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연사들이에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보고 종합을 해서 그 중에 하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할 건데 너무 쟁쟁한 사람들 많네요. 젠슨 황, 샘 엘트만, 볼 스처니, 알렉산더 왕. 저 근데 잠깐 딴소리 하자면 알렉산더 왕 원래 저렇게 알렉산더 저 E 빼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알렉산더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디미트리 돌고브 저분 누구시지? 피지컬 월드? 웨이모요. 아 웨이모예요? 웨이모. 그래서 디미트리 웨이모랑 그 첼시 핀도 있었는데 첼시 핀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곧 올라올 그래요? 거예요. 첼시 핀도 있어요? 네네. 꼭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웨이모랑 첼시 핀 두 개가 이제 피지컬한 쪽 이야기고 이제 게리탄 이분은 지금 YC CEO. 이 스타트업 스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Y 컴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을 양성 엑셀러레이터죠. 스타트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이건 가르쳐주는 행사고 우리가 네. 말하는 뭐 YC 배치 이런 거는 또 다른 거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톡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뭐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제프티는 스타트업 스쿨이니까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해줄 이야기들을 하는 세션이에요. 정작 이걸 할 때는 여기 이제 구글 한 2주도 안 됐거든요. 뭐 구글에서 뼈 묻으신 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구글이 스타트업일 때부터 있었어요 설마? 아 진짜? 네, 구글 한 20명 정도일 때부터 있었을걸요. 아, 그러면 할 자격 있네요. 구글을 진짜 스타트업에서부터 끝까지 키우신 분이니까. 이분은 제로 투 100을 했네요. 네. 제로 투 1000이네요 거의. 정작 본인도 지금 나가서 스타트업을 하시죠. 또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웃겨요 좀. 왜냐면 이때는 아직 퇴사하기 전이니까 어린 나이라면 창업할 때 뭘 하실 건가요? 그래서 뭐 흥미롭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LLM 시대잖아요. 뭘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야 되냐? 모델이 한 20% 정도 하고 잘 좀 할까 말까 하는 일 하지 말고 진짜 거의 못하는 일 해라. 와, 근데 너무 맞는 말이고 네. 저게 뭘까요? 그러면은 제프디는 퇴사해서 창업한 회사가 무슨 일을 할까? 디스커버리 룹이라는 건 뭘 할까? 뭐 연구하는 것 같아요. 연구. 이거 AI for Science 같은 거예요? 네네, 진짜 연구. AI for Science 진짜 많이 한다 요새. 그게 아무래도 에이전트 다음은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과거 얘기들을 쭉 해요. 뭐 TPU 만들 때 왜 만들었냐,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잘 만들 수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제가 그냥 쭉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만 꼽자면은 갑자기 이상한 사고 실험을 이따금씩 한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 가정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씩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틀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예시를 드냐면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너만 재밌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가져온 겁니다. 우리 지금 다 트랜지스터 위에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트랜지스터가 오류가 없잖아요. 오류가 없죠? 네. 없나요? 네. 있나요? 오류가 없죠. 진짜 신경을 써본 적 없을 만큼 잘 모릅니다. 네, 진짜로 당연히 컴퓨터가
CPU가 계산한 결과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네. 이거 뭐 저희가 데이터 복사할 때 그때 다르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다 모든 시스템이 트랜지스터는 무조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 쌓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러가 하루에 20번씩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트랜지스터가 하루에 20번씩 에러가 나면 과연 우리의 컴퓨팅 시스템은 지금처럼 생겨 있을까? 그걸 우리가 컴퓨터라 부를 수 있나? 아니죠. 트랜지스터가 네. 그 몇 개가 있는 거예요, CPU에? 뭐 트릴리언 넘게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20번씩 오류를 내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 가정을 깨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 다를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은 어디서 먹힐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예요. 네. 제 생각이에요. 아 컴퓨터 우주에 보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희 뭐 방사선 때문에 구멍 뚫리고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네 방송 때문에 비트가 팍팍팍 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양자 컴퓨터도 이런 느낌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시스템이 다 달라져야겠네. 그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기본 가정이 다 빠개진 시스템을 빌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우리가 50년 넘게 트랜지스터는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는 반면에 남들이 못 찾았던 걸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보시라. 저는 저렇게 너무 당연한 거를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조차 너무 힘듭니다. 대단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스타트업 스쿨에서 하는 얘기니까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라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TPU를 만드는 게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TPU요? 네, CPU처럼 아 컴퓨터는 이것저것 연산 다 해야지 정밀하게 연산 다 해야지. 근데 TPU는 로우 프리시전이잖아요. 그쵸. 애초에 플롯 같은 프리시전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종류의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고 그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큰 구글의 컴퓨팅 시스템이 되었는데 네 아무튼 여기 디스틸레이션 얘기도 또 나오는데 그 힌튼이랑 오리얼 비나스랑 같이 썼대요. 아까 그 디스커버리 공동 창업자인 사람이랑 좀 몰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 제프 힌튼이 아마 구글 브레인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디스틸레이션 리뷰에서 이거는 유의미한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리젝 당해도 괜찮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봐줬다고 해서 임팩트가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디스틸레이션을 제프틴이 했구나. 무려 10년도 더 전에 12년 전이네요. 저는 우리 아까 뭐 셀프 임프루먼트, 뭐 리커시브 셀프 임프루먼트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저는 그런 조금 포괄적인 것보다 저 진짜 디스틸레이션 단어 완전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네. 사실 저게 우리 그 진짜 술 만들 때 말하는 그 증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생각을 했을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델 가지고 이 모델의 피처를 따라하도록 그 스튜던트 피처를 그 슈퍼바이스 튜닝하는 걸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디스틸레이션이란 네이밍하는 센스가 참 대단한 것 같다는 거죠. 아, 에듀케이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칭한 것 자체가 말하면 피처 얼라인먼트 뭐 약간 이런 좀 더 명확해 보이면서 조금 재미없는 네이밍을 할 것 같은데 이 디스틸레이션,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이런 게 참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쇼츠각. 오케이. 쇼츠각 잘 보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델이 그럼 지금 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던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 궁금해할 질문이었는데 1% 아예 못하는 걸 해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프론티어 랩에 갈까요? 아니면 창업할까요? 개취임.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거 약간 델론델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PU나 맵리듀스도 결국에는 큰 회사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창업을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TPU 같은 것도 하드웨어잖아요. 이거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세 명이 할 수 있는 거랑 프론티어에서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거랑 너무 종류가 다르고 둘 다 너무 중요한 경험인 것 같고 베스트는 둘 다 가져보는 거겠죠?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 JB는 프론티어 랩인가요? 두세 명 창업인가요? 저는 프론티어 랩에 못 가기 때문에 간다 치고
아니 그러니까 못 가는 건 또 뭐예요? 저는 갈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뭔가 증명을 해야 가는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증명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능력이 있어야 가죠 일단. 능력 있다고 치면은 능력이 있고 증명을 했다고 치면 선택지가 2개라고 치면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창업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프론티어 랩에서 좋은 연구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창업을 해서 좋은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빌딩하는 능력이 제 생각에는 2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더 잘하느냐, 나는 뭘 하고 싶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갈리지 않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프론티어 모델로 직접 테스트를 해봐라. 아 저기 뭐 제미나이 이런 걸로요? 뭐 제미나이든 뭐 GPT든 뭐 클로드든 했는데 진짜 못하는 거면은 할만하니까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밸류에이터를 빠르게 만드는데 투자를 꼭 해라. 대부분 병목은 네, 검증에 있다. 생성이 아니라 검증에 있다. 이게 진짜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얘기를 하고 본인은 디스커버리 룹이라는 룹이 들어가는 이름의 회사를 창업했죠. 그러면 진짜 AI for Science를 만드는 어쩌면 그 AGI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AGI를 검사하는 그 룹을 만들겠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근데 이제 ML을 가장 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님이 아까 극혐하셨던 RSI 극혐까지는 아닌데. 네. Recursive Self Improvement랑 비슷한 느낌의 맥락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솔브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 environment 이런 것들 만들어서 푸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런 걸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보리스 철니. 보리스 철니는 뭐라고 했을까? 뭐 맨날 똑같은 말 하지 않아요? 네, 시스템 프롬프트의 80%를 지워라. 저는 저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뭐요? 80%못 지우겠던데요? 왜요?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저 진짜 그 메모리가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네. 맨날 저는 교육을 합니다. 뭐 틀릴 때마다 그거 잘못했으니까 기억해놔. 메모리가 너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메모리를 얘가 저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영어로라도 바꿔서 토큰 아껴보자. 근데 바로 고장납니다 얘가. 메모리가 너무 기니까 조금 더 뭐 필요 없는 거는 스킬로 저장해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고장나던데 얘가 막 갑자기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해야겠다. 다음 게리탄 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님처럼 해요. 일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개정해주고 네. 그거를 다시 스킬로 만들어라. 뭐 어디다 저장해라.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점점점 뭐가 늘어나는 거죠. 컨텍스트나 이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가 점점점 길어지고 나에게 맞춰지는 그런 건데 네.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리스 철니는 아니다. 다 지웠다. 이런 소리 하는 거고요. 저희 근데 딱 뭔지 알 것 같아요. 게리타는 코딩이라기보다는 진짜 퍼스널 AGI를 만드는 거고 네. 보리스 철니는 진짜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프론티어 모델은 그냥 갖다 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컨텍스트가 필요하고 이 내 컨텍스트라는 게 계속 내가 이제 돌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개정하고 다시 나한테 맞춰서 하고 이런 걸 하면 여기 써 있어요. 실행법. 하네스 깔고 에이전트 돌려보고 주말에 폴더 하나에다가 뭐 데이터 다 때려박고 제일 싫어하는 걸로 스킬 만들고 잡으로 걸고 끝날 때마다 스킬리파이 스킬로 만들어. 님이 아까 한 이야기죠. 이거를 1주차에는 장난감인데 12주차까지 하게 되면 남들이 빌려달라고 하는 도구까지 된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게리탄이 그런 거 다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다 내놨거든요. 그 뭐 Gbrain이었나? Gbrain, Gstack 이런 네. 거 있습니다. 제가 써봤거든요. 써봤나요? 네, 당연히 써봤죠. 지웠습니다. 그래요? 왜요? 뭐야? 저는 별로던데요. 저한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이런 하네스나 이런 것도 다 진짜 개인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JB 스타일 있고 저 게리탄 스타일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거 죽어도 못 빌려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그냥 나랑 결합이 되어 있어. 제가 훈육해던 그 흔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유해주기 힘들 것 같던데.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 레포에 있고 이직할 때 따라오면 내 거고 회사의 레포에 있어서 내가 나갈 때 회사가에 남아 있고 나가게 되면 회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님도 님 거 님이 지금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제프딘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모델이 20%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0% 1%만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내가 오로지 갖고 있는 컨텍스트로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0% 1%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컨텍스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럼 게리탄 얘기가 거 길어진다.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년치 이메일 회의 결정 그거 다 마크다운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스킬 계속 쌓아가지고 스킬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께 이제 Gbrain 그런 걸 어떻게 다 엮어놓는지 이런 건데 네. 22만 페이지짜리 Gbrain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게리타는 Y 컴비네이터의 CEO니까 수많은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 저 창업자랑 과거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뭘 들고 오면은 얘가 다 뒤져가지고 나의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둔 스킬대로 정보를 뒤져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뭐 다 해놓고 열심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 AGI라는 거고 자기 친구 사례 같은 것도 하나 얘기해 주는데 친구 사례가 뭐 아들이 아팠나? 뭐 그렇대요. 네.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희귀 질환에 대한 모든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거를 바로 이제 논문을 그 자리에서 걔가 찾아가지고 과거에 이런 실험들을 했었고 이런 임상 결과가 있고 이런 걸 하면은 어떨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한 퍼스널 AGI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거 해야 된다. 저쯤 되면 내가 약간 컨텍스트를 모아주는 그 입력 장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저는 클로드가 일을 할 수 있게 모든 인풋들을 모아주는 그 입력 장치지 않을까. 팀의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입력 장치인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입력 장치. 근데 그 상사가 비슷하다면? 그 상사가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클로드가 님보다 똑똑할 수 있잖아요. 똑똑하시죠.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려면은 내가 진짜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충분히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AI한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피지컬 인텔리전스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VLA 이런 거한테 뭐가 컨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뭐 방 청소를 해라고 했을 때 방 청소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 그 컨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게 아마 중요해질 거라는 거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도. 근데 지금의 AI한테도 똑같은 거고.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 컨텍스트는 모델 자체를 잘 만들기 위한 컨텍스트고 맞아. 인퍼런스 할 때도요. 예. 인퍼런스 할 때 방 청소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방은 어떤 방이니까 이렇게 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방에 뭐 사진이라든지 그 전에 뭐 내가 뭐 청소를 했던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뭐 다 찍어놓고 그냥 때려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그거 보고 분석하고 하라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프롬프트예요. 거잖아요. 모델 웨이트 학습할 때가 아니라. 네. 모든 컨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거. 저는 약간 그런 의도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일스처니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죠. 이게 좀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반대 얘기예요, 완전히. 완전 네. 시스템 프롬프트 80%를 지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로드 코드 시스템 프롬프트 80% 지웠대요. 이미. 근데 시스템 프롬프트랑 컨텍스트랑 약간 다르긴 하니까. LLM 입장에서는 그냥 프롬프트가 쫙 들어오니까 거기 안에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고 컨텍스트도 있는 거죠. 시스템 프롬프트도 사실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개인화된 컨텍스트는 아니고. 근데 그럼 이거를 이제 왜 지웠냐 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이때가 맞아 오프스 5 딱 출시했을 때였거든요. 이번 릴리즈에서 실제로 시스템 프롬프트 80% 이상을 삭제했다. 왜냐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원래 뭐가 써 있냐면 모델이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잖아요. 잘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어떤 지시들이 다 써져 있었대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근데 이제 모델이 어떤 그런 잘 못하는 것들도 점점점 잘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롬프트 막 이렇게 뭐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거 못하니까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들을 지우니까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게리탄 그다음에 우리 제이씨가 하는 대로 님이 만든 스킬에 이걸 못하니까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걸 못하니까 저렇게 해라 이런 게 막 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범벅이죠, 범벅이. 그것들이 옛날에는 유효했는데 음. 모델이 똑똑해지고 나니까 음. 차라리 없으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코너 케이스를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이- 그럼 그것도 잡아줘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저는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 그 전에 교육시켰던 어, 오답 노트와 네, 교정한 정답지는 네. 있어야죠. 그걸 그대로 똑같이 리플레이 하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그 전에 챗 세션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근데 또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걸 보고 챗 세션들 다 넣어가지고 이거 보고 네가 돌려보고 저 사람이 만족하지 못했던 거 다 맞출 수 있게 다시 너가 개선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룹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댓글에서 프론티어 모델이 하네스와 개인의 컨텍스트를 흡수해서 점점 다재다능해질 수 있겠죠? 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딱 이야기인 거죠. 오프스 5가 그러니까 다 흡수를 해서 더 잘해졌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번 엔트로픽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러스트를 통째로 재작성한 사례 그거를 뭐 얼만큼 돌려가지고 이만큼 다시 썼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진짜로 잘 돌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프로젝트도 그냥 코드 다시 쓰는 거 너무 잘 된다. 왜냐하면 걔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번이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예요. 인풋 뭐 넣으면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되고 이게 다 있잖아요. 네. 코드를 재작성하면은 똑같이 인풋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밸루에이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된다. 이런 거예요. 클로드 5가 말을 잘 못해서요. 오프스 5가 말을 잘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프스 5 칭찬했는데. 말을 잘 못하나?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얘가 한국말이긴 한데 다른 말인 것 같다는 느낌이 가끔 있긴 해요. 이상한 용어 쓰고. 근데 이제 AI 말투에 점점 적응해 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진짜 사람이랑 말하는 것보다 AI랑 말하는 대화량이 더 많다 보니까 제 뇌가 점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모르는 걸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줬을 때 진짜 원래 모르던 분야라서 이 친구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이 가끔 진짜 이게 맞는 용어야? 라고 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 저랑 같이 일하는 인턴 친구들이 그 AI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막 물어봐가지고 가져와요. 근데 진짜 용어가 가끔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건 억지 번역체라서예요? 아니면은 영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 번역체라서 그런 것 같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뭐 계속 증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류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증류라고 하진 않죠. 네,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억지 번역 엄청 많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쓰지 않는 억지 용어 같은 느낌을 가끔 쓴다는 거죠. 이 페이지에 있는 것도 억지 번역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왜냐면 이것도 오프스 5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그냥 감안하고 그냥 요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래서 그 영어로 하거든요. 최대한. 최대한 영어로 프롬프팅을 하고 영어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어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진짜 개취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한국어로 쓰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이해가 바틀렉인 것 같아서. 근데 결국에는 제 뇌가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게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도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6개월마다 클로드 MD를 지우세요. 스킬도 지우세요.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저도 이 페이지 다 지우고 새로 만든 겁니다. 진짜 순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다시. 전에가 뭔데요? 이때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계속 페이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스킬 파일 해가지고 네.
계속 그 스킬 파일은 아니고 아무튼 MD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렇게 만들어야 돼 했거든요.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좀 디자인이 좀 바뀐 건가? 뭐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그 너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고 중요한 내용은 빠지지 않게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가 팟캐스트에서 뭘 다루고 싶어 하는지 얘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걸 최대한 간결하게 해라는 거를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잘해졌다. 다 지웠는데. 저는 그때도 간결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원하지 않는 것도 간결하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상반된 두 개가 좀 있긴 합니다. 스킬을 지워라, 계속 쌓아라.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답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뭐가 좋은지 모르고 아마 남들은 어떻게 쓰는지 엄청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혼란 속에 있는 게 맞다. 근데 저 두 분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모델은 계속 좋아질 거고, 게리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계속 좋아질 거니까 너의 컨텍스트를 너가 소유해라.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볼스처니 같은 경우에는 모델 계속 똑똑해질 거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컨텍스트를 주지 마라. 필요한 것만 줘라. 네. 둘 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고, 뭐 맞는 말만 받아들여서 하면 되겠죠. 큰 맥락은 어쨌든 모델은 계속 좋아진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그냥 좀 다를 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프롬프트 계속 지우기? 저는 근데 이거 엄청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뭘 막 자꾸 깔잖아요. G스택 이런 거 제가 다 써보잖아요. 차라리 순정으로 항상 돌아가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우리가 새로 나오는 거 계속 시도해보고 막 해보는 거 너무 좋은데, 할 게 너무 저는 많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해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잘 되는 거에 일단 더 디벨롭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난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 지우고 다시 해보고 막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샘 알트만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프론티어급일 수 있을까요? 뭐 안 될 이유는 없긴 하죠. 저도 안 될 이유 전혀 없다.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이유는 없다. AGI가 코앞인데 왜 지금이 창업하기 제일 좋은 때인가? 항상 샘 알트만은 지금이 창업하기 제일 좋은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 AI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일단 저도 이 YC 샘 알트만이 오픈 AI를 파운딩 하기 전에 YC의 CEO였던 거 아시죠? 근데 YC라는 거는 2005년에 맨 처음 만들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폴 그레엄, PG라고 하죠. 스타트업의 어떤 성경과 같은 그런 분인데 네. 몇 명 해가지고 같이 YC를 만들었는데 그때 1기로 8팀을 뽑았거든요. 야. 그 8팀 중에 한 팀이 레딧, 다른 팀이 샘 알트만. 네, 1기였어요. 그래서 폴 그레엄 집에서 같이 저녁 먹었대요. 그러고 이제 매주 피드백 받고 했대요. 그러고 이제 그때 샘 알트만이 했던 그 루트, 그 뭐냐 위치 기반 모시기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런 거는 그 사업 자체가 엄청 다 잘 되진 않았지만 이제 엄청 뭔가 프로그램이 되게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CEO를 넘겼는데 그때 이제 CEO를 넘길 때 왜 넘겼냐면 이제 YC는 성장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로스를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의 사람이 샘 알트만이다. 그로스를 잘하는 사람의 역량이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뭐 실제로 엄청 잘 했던 것 같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다 YC 출신이었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오픈 AI의 프레지던트가 그렉 브록만이잖아요. 샘 알트만은 뭐예요? 샘 알트만은 CEO? CEO랑 그다음에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인 것 같던데. 네네네. 저도 정확히 이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대빵 중 한 명인데 누군지 아시죠? 아무튼 그분이 이제 계신데 네. 패트릭 콜리슨이라고 네. 스트라이프 CEO 코파운더거든요. 결제인가? 네, 결제 시스템. 그 스트라이프에서 네. 그렉 브록만이 대학생일 때 네. 데려가고 싶어서 자퇴하고 우리 회사로 데려갈 수 있게 설득해 주세요라고 샘 알트만한테 얘기했대요. 그걸 왜 샘 알트만한테 시켜요? 모르겠어요. 샘 알트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픈 AI를 같이 창립한 멤버가 되었죠. 그렉 브록만은.
뭐 아무튼 그런 비화들 같은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재미가 좀 있었고요. 야 근데 이게 잘 돼서 다행인 거 아니에요? 막 자퇴시켰는데 안 되고 그러면 아, 뭐 잘 될 만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자퇴를 시키고 싶어 했겠죠. 여기 근데 그 자퇴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자퇴하고 창업해야 되냐 지금. 지금 자퇴 진짜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지금 뭐 샌프란이나 저기 네, 미국 쪽에서요? 네. 자퇴하고 창업하는 게 거의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자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근데 뭐 취향이다 알아서 잘해라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관적으로 자퇴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내 졸업장에는 관심이 없더라. 졸업장 아니면은 이제 어떤 거에 관심을 두는 사회인 것 같나요 지금 그럼? 진짜 가치에 생산해낼 수 있는 가치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졸업장은 그거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측정하기 위한 보조 지표일 뿐. 그게 옛날에는 이 졸업장이라는 게 어떤 그 프록시 매트릭처럼 네. 제 생각에는 그 성실함에 대한 보조 지표? 지표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뭐 성실함, 꾸준함 이런 걸 많이 기대했을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어떤 가치를 바랄까?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진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 근데 가치를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 일단은 입학을 해. 예를 들어 뭐 하버드, MIT 일단 입학을 해. 그 다음에 드롭아웃 하는 게 그런 건가? 가치를 증명하기 쉽겠죠. 정확히는 가치를 잘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을까요? 일단 기회를 받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근데 뭐 한국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좋은 딱지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저요? 네. 네? 이때까지 뭐 그런 느꼈던 거 없어요? 메리트? 좋은 딱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근데 이제 딱지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고, 네. 저도 뭐 제가 이제 뭐 그냥 뭐 카이스트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하고, 저는 되게 인생 편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덕을 뭐 봤다는 느낌이 너무 있어요? 덕을 봤죠.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내가 어디 나왔다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딱히 뭘 더 증명해야겠다는 증명 욕구도 딱히 없었고, 만약에 이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인생이 참 편한 건 맞다. 근데 꼭 필수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 편하게 모두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딱지 말고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빠르게 창업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일단 저는 그냥 메타인지 그냥 깔끔하게 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제 인생을 살 때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자기가 자신 있으면은 뭐 자퇴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정말 내가 진지하게 메타인지를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네. 학벌이 중요하겠죠. 뭔가 학벌이 좀 대체 수단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 이제 사회가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학벌이라는 게 이제 뭐 성실함이나 막 이런 거의 어떤 보조 지표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그 인간 역량을 평가하는 게 점점 쉬워질 것 같거든요. AI 네. 같은 것들 막 발전하니까 사실 AI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보조 지표들이 예전만큼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은 그 X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당신의 영혼을 좀 먹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 X가 요새는 아까 얘기한 그런 보조 지표 그런 거로서 X를 엄청 쓰는 것 같아요. 보조 지표? 뭐의 보조 지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궤적, 트레젝토리를 보는 지표. 그래서 링크드인, 한국에서 링크드인을 많이 쓰잖아요. 링크드인에
어떤 이력들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 보통 이 미국의 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X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 X가 더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링크드인은 좀 정제된 느낌이면은 X는 이제 더 많은 행동을 하는 느낌? 느낌 많이 다르죠. 네, 그쵸. 링크드인은 약간 모두가 오피니언 리더 네. 이런 느낌. 그리고 X에서는 약간 놀이터 같은 느낌? 저거 음. 쿨해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다음에 제가 YC 배치도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했거든요. 아 이미 했습니까? 네네, 어, 했어요. 근데 네. 거기도 보면은 X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 아, 그 얘기하니까 그거 떠올랐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팍셀. 그거 디자인. 내가 클코 어떻게 썼는지 다 모아가지고 음. 분석해준다고. 그것도 제출한다 했잖아요. 그런 게 되겠네. 보조지표 학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쟤 진짜 클코 잘 쓰는구나. 뭐 코덱 잘 쓰는구나.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그 X에 랄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라이프? 라이브 액션 롤 플레잉. 그 라이프가 아니구나. 네네. 그런 게 있대요. 라이브 뭐라고요? 라이브 액션 롤 플레잉. 저도 이제 그 문화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 그냥 이름 쓴 다음에 사이트 만들고 그 회사 파운더 한 다음에 파운더인 척하고 이제 뭘 막 하는 거야. 진짜로 뭘 제품을 만든 건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롤플레잉 같은 걸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브 코딩해서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든 다음에 CEO처럼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거나 아니면 바이브 코딩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 왜 그 리플리 중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구나.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베낀 거고. 네, 사기예요? 왜죠? 이거 자존감 이슈인가요? 그거를 지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게릴탄이랑 샘 알트만이 대화인데 게릴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걸 진짜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한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하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 말아라. 샘 알트만 아니면 게리탄이? 게릴탄이. 그래서 사기도 저도 이제 기준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만약에 어떤 금전적 이득을 속여서 취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롤플레잉 그냥 가짜의 어떤 인격을 하나 만들어서 네.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진짜 무슨 게임도 아니고 게임은 진짜 뭐 와우 같은 경우에 롤플레잉 서버처럼 막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지만 네.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한다? 트위터도 온라인 세계긴 하죠. 트위터? 저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샘 알트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X가 그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 X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게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이런 게 되게 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인스타 팔로워 많은 느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모두가 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스레드에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셜 해보려고 약간 그런 라이브 액션 플레잉을 통해서 롤플레잉을 통해서 팔로워를 늘리고 이게 어떤 보조지표 수단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그 정확하게 그 모든 참여자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무튼 트위터에서 X에서 샘 알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 법 중에 하나가 남을 비꼬는 것 이 얘기를 해요. 대부분 X에서 다른 거 하나 다른 엑스포스트 리포스트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만드는 거 가져와서 이게 왜 별로인지 나쁜 말을 타락 쓰고 나면 좋아요를 엄청 받는데요. 그게 이제 영혼을 좀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 스쿨이니까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 6,00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엄청 그 농구장 빌려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로 빌딩하고 진짜로 밸류가 있는 어떤 거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까내리고 특히 어떤 뭐 이런 예시를 하는데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쁜 점을 막 써가지고 까내리는 거죠.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거고. 왜 좋아할까요?
그 약간 그냥 악플 같은 거네요. 악플 같은 거죠. 음.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도 얘기해요. 음. 왜 좋아하냐면 그러면 음. 진짜로 빌딩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데 음. 그렇게 남을 까내리는 거는 엄청 쉽고 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인터넷에서 어떤 점수, 인터넷 포인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악플 나는 사람의 뭔가 조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남을 까내리면서 이제 뭐 그런 치열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걸 좋아해 주는 게 아직 이해가 안 가네. 아 좋아해 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건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막 까내린 악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뭐 인신공격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남이 뭔가를 잘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괜찮은 것도 있고 별로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별로인 부분을 꼬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잖아요. 피드백을 뭐 해준 것 그렇게 같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고 이제 남들이 그걸 좋아요를 해주죠. 맞아, 그렇지. 저거는 저런 게 좀 별로네. 그러면 그걸 보고 공감하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샘 알트만은 한 번도 조롱한 적 없나? 아, 이게 그 근데 이거 약간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때 긁혀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아, 나쁜 죄송해요. 소리 하네. 제가 지금 죄송해요. 이거 말하는 거 제가 이거. 조롱했습니다. 이거야 이거. 아 뭔지 알겠다. 왜 하는지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조롱 버튼 눌러버렸네요. 확 알겠습니다. 제가 샘 알트만보다 방금 우월한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네요. 아. 이거지 이거. 왜 하는지 바로 딱 아셨네. 아 개웃기네. 갑자기 님 하셔가지고 발동 걸려서. 그냥 텐션 올려야 되니까. 다른 거는 뭐 AGI나 오픈 AI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젠슨 황 마지막 여기까지만 짧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젠슨 황도 엔비디아 스토리를 옛날부터 쭉 다 풀어주거든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이제 다 우리 너무 많이 한 얘기니까 너무 잘 알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젠슨 황이 최근에 X를 시작했어요. X를 안 했었습니까? 젠슨 황이 아무튼 최근 X를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X를 왜 시작하셨나요? 어쨌든 X라는 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되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 아까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 데모들 같은 것도 유튜브엔 안 올라오는데 X엔 올라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X를 열심히 모니터링하는 게 팔로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저도 X 팔로워 밀고 싶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 JUNH 숫자 0, 네. CH 숫자 0. 그 제가 그 예고 한번 해야겠다. 요즘에 영어로 된 X를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저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라고 하는지. 젠슨 끝났어? 아 진짜 그냥 얘기 안 하려고요. 아 그래?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그 예고를 하자면 영어로 된 X 읽기 컨텐츠를 라이브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소식들을 최대한 빨리 따라가 보기. 이제 마무리하죠. 그다음에 웨이모 얘기 제가 살짝 그 뛰어넘었는데 웨이모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1%밖에 안 되는 거. 그게 데모라고. 데모 잘 되는 것만 뽑아서 딱 한 게 데모인데 실제로 웨이모가 데모된 거랑 웨이모가 진짜로 서비스에 나갈 때까지 10년, 15년이 걸렸다. 네, 그래서 그만큼의 갭이 있는 거고 제프딘의 말에 따르면 그 1%인 거를 시작하면 10년, 15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데모가 된다는 거는 10년, 15년 뒤에 되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죠. 네, 어려운 가시밭길을 다 잘 버텨야 된다. 아, 제프딘 지금 몇 살입니까? 그분들 60? 68년생인가? 뭐 대충 그쯤 되거든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제일 중요하다. 각자 뭐 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근데 저기 시스템 프롬프트 80% 지우라는 것도 이밸류에이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우고 새로 만들면 되죠. 지우고 이밸류에이션 돌려서 될 때까지 하도록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화학부하면 되죠, 그건. 그다음에 뭐 컨텍스트 잘 모아놔라. 그리고 모델은 어차피 우리가 모두가 다 쓸 수 있게 될 거다. 싼 가격에 쓸 수 있게 될 거니까 컨텍스트를 잘 모아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 아까 그 경력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자퇴 이런 얘기하면서 딱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학벌과 같은 딱지 같은 거는 점점 떨어지고 경력 말고 진짜로 무언가 도구들을 잘 다루고 네, 밸류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 어쨌든 유명한 연사들을 모아가지고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다 질답을 하는 거의 영상 하나하나가 다 막 1시간씩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틀 내내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보고 싶으신 내용 골라서 한두 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샘 알트만 편 추천드립니다. 저 X 얘기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한 분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세상 전반적인 거, 사회적인 거, 현재 상태, AGI나 뭐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뭐 모두가 다 봐도 좋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했다. 오늘 거의 3시간이나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빨리 하시죠. 우리 이게 거의 좀 만나가지고 잡담 떠는 게 재밌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는 분들 이제 네. 보다가 좀 주무시는 거 아닐까요? 다 잠드셨다. 네. 네, 그 X 악플 얘기가 이런 스타트업 스쿨에서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 했거든요. X 악플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신기했어요. 악플용 계정을 따로 팔까? 뭔 소리?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구독자가 오른다잖아. 구독자가 오른다고 하긴 했습니다. 아니, 구독자 오른다고 하진 않았고 그런 거 하면은 좋아요 막 10,000개씩 받을 수 있다고 막 우리가 포스트 한 다음에 우리 거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것만.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긴 하잖아요. 우리끼리? 네. 아니 AI로 AI한테 우리한테 악플 달기. 그럼 진짜 긁힐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희 요새 방송하고 나서 그 좀 랩업 해가지고 이제 요새 저희 링크드인이나 X에다 올리잖아요. X에 올렸는데 관심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게 저도 지금 X를 게다가 우리가 X는 글로벌로 하려고 영어로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 친구들, 저 서양 친구들의 문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근데 확실히 그 링크드인 느낌 나게 너무 길게 하는 거는 X의 감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X 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부터 엄청 많이 보고 있고요. 많이 보다 보면 X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봉님이 하나 얘기하신 거 있긴 합니다. ICML에서 그 노암 브라운 와가지고 노암 브라운 저 뒤에 나오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엄청 뷰수가 이때까지 올린 모든 거보다 합한 거보다 더 잘 나왔다고. 진짜? 유명인과 함께 내 주변 유명인 만날 때마다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